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도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도 또 우리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우리가 또 캐치하지 못했던 것, 이 영상 하나로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면서 이런 또 주말에 올려드린 종목들 중에서 간혹 이제 급등주도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정책주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정책 중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또 주말에 또 그와 관련된 인수위에서 또 내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요, 뉴스부터 하나씩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정치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40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2.5%를 넘어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2.488까지 나래오면서 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자, 이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가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주식을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빅테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급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 곳이 몇 개 없는 거죠. 미국으로 많이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빅스텝에 대한, 매파적인 그런 발언까지 나왔는데도, 야, 미국 증시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재가 노출이 됐다. 뭐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달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지금은 뭐 버틴다고 합니다만은 막상 이제 5월 달로 다가섰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2.5%, 그리고 시티가 올해 4차례 회의에서 0.5%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시건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5.4%로 40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 플래트닝이라는 경기 침체 전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익률 곡선이 평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장단기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거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바닥에 깔리는 그런 이제 수익률 곡선의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뭐 금리 역전이 나오게 되면 경기 위기의 신호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고 보지만 이 향후에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 금리채를 사다 보니까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10년물 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인데요. 지금 2.488.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2.5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제 1년 정도 이어지게 되면 분명히 위기 신호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항상 위기가 났을 때는 한 4% 정도 올렸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대출이라던가 이런 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자금을 풀었던 그 금액 자체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풀린 돈, 대출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4%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흔들릴 것이다. 근데 지금 이미 2.5를 찍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정책 금리는 0.25에서 0.5 사이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실제 금리, 그러니까 실제 금리라기보다는 정책 금리가
2% 넘어가게 되면 이런 금리들은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 자산으로 자산이 빠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장기 채권물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 위기가 찾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미국의 10년 기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현재 한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로 가게 되면 4.5%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M1 통화라고 합니다. 광의의 통화인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요.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드디어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광의의 M1 통화. 이 M1 통화가 지금 그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M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GDP 대비해서 민간 부채, 예, 요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2020년에 정말 엄청난 그런 증가세를 보여왔죠. 이전과는 차이 다르다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의 이 상황을 아직은 시장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탱될지 이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대략적으로 한 2% 정책 금리가 한 2% 정도 갔을 때 이렇게 현상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이제 노타이, 노타이 인수위 워크숍에서 경제하고 디지털 국정 과제 세팅에 속도를 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노타이 인수에서 나이했던 부분들이 지금 디지털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AI하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했을 때 지금 AI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M1은 협의 통화에서 그리고 M2는 광의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시중의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를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일부 낙폭이 크면은 정말 저점에서 이번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급락한 걸 잘 잡아서요. 급락한 걸 잘 잡아서 반등할 때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꾼들의 어떤 매매 방법이 될 것 같고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굉장히 힘든 모습이고, 뭐 LG, 기아, 뭐 철강 여전히 다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부분, 지금 정권이 바뀌는 게 5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저는 정책주로 일단은 좀 매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건설주, 뭐 또 얘기가 나왔고,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원전 이미 많이 급등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전과 건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아직 떠오르지 않은 게 바로 디지털 관련 종목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쪽 부분에 얘기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분위기 얘기 많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안철수 키 잡은 윤 정부 사이버 보안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된 부분들도 급등이 나왔었죠. 제노코라는 종목.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요. 제노코 가장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뭐 AP 위성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저항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는 제노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제노코가 바로 이 경남 사천 지역에 항공우주청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이 20%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 얼마 전에 제가 또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안랩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국무총리로 가기 위해서는 안랩의 지분 관계를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되었건 안철수 의원 자체가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자기의 기업을 띄운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이런 말을 굉장히 좀 아끼고 있는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이버 전쟁. 최근에 삼성도 해킹을 당했었고요. 뭐 미국의 기업들도 빅테크 기업들도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옛날에 우리 보면 국정원이라든 있죠. 국정원의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던가 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안보 그리고 또는 보안 안보라기보다는 좀 저는 보안이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 정치적인 부분이 생각나고 보안이라고 하면 좀 약간 기술적인 느낌이 살짝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수 관련된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제 파수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알약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스트소프트. 근데 또 안랩은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그 JP 모건이 3일 단타 쳐서 다 팔고 나온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안랩은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 뭐 라운시큐어, 지니언스 최근에 지니언스 흐름이 상당히 좋게 진행됐었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이제 보안업체인 K사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용에 보기엔 화이트 해커를 양성을 많이 할 거다. 10만 명의 화이트 해커를 양성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이버원이라는 회사가 화이트 해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원 이런 종목들에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사이버원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뭔가 아이고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뭔가 근데 바닥권에서 뭔가 잠에서 좀 깨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에 파수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 밑에서 위로 치고 올리는 조정 다 받고 좀 위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소프트도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줌 인터넷의 또 최대 주주기도 하죠.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푸틴이 5월 9일 전까지 종전 선언할 듯 뉴스를 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우크라이나의 사람이 냈던 그냥 하나의 그냥 추측성 보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월 9일이 예전에 러시아가 독일 나치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행사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뭐 이런 추측성의 보도이기 때문에 뭐 확인된 내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빙성도 크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오래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도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러시아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시노펙, 중국 최대 이제 에너지 회사가 되겠죠. 시노펙이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 지수가 많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해주거나 옹호하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싸잡아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빅테크 관련 종목들도 많이 급락을 했었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 발짝 발을 빼는 그런 느낌의 어떤 행동이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게 뭐 근데 정말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속임수성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죠. 공산당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하와이도 벗는다. 예, 미국 50개 주 전역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뉴스가 나왔고요. 싱가포르 29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국가들에서 마스크를 좀 해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 수가 5천 명을 넘어가게 되면서 더더욱 또 이렇게 봉쇄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되지 않는 이상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제 뭐 코로나 정점을 좀 찍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달 정도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요, 코스맥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돼요. 영업이익이 전년도 기준으로서 900억대, 한 1000억 원대의 모습을 보여줬죠. 뭐 코로나가 나와서 안 좋다고 했는데 실적은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가는 대폭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좀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완제품 회사들은 너무 그러니까 브랜드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많아지면 그걸 만든 회사들은 잠깐 인기 끌어서 반짝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OEM, ODM 회사들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OEM 하면은 이제 코스맥스, 한국 콜마,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는 CNC 인터내셔널. 색조 화장품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OEM 회사는 CNC 엔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스맥스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 장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이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저 선진 지역에 대봉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들이 한번 무너졌는데 다시 이제 또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쌍바닥을 만들면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사두면 좀 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GV가요, 영화 관람료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영화 한 편 보는데 14,000원, 15,000원. 야,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제 워낙 이제 경영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때마침 물가도 오르고 또 때마침 이제 서서히 이제 팬데믹이 이제 엔데미로 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CJCGV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바닥을 칠 것이냐, 이제 흑자 전환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이제 요즘에 이제 CGV 영화관 봐보면은 이제는 뭐 보시면 그 매장에 직원들도 많이 없죠. 거의 다 기계가 하고 있고 고정비를 많이 줄여놓고 슬림화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또 가격 인상까지 하게 되면 주가도 역시 중장기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엄청난 혹독한 겨울이 진행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어, 봄, 봄이 오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이제 스프링이 왔다가 꽃샘추위 이제 마지막 주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살짝 저항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왔다 갔다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어느 바닥층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관을 예전처럼 많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OTT도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영화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죠. 또 나오고 뭐 이러면 또 영화관에서 보는 재미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젠 해외여행 가자라는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여행 소비 심리가 좀 폭발하고 있다. 항공권 예약이 뭐 1100%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행 책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참 이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부도가 났고 최근에 모두 투어도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최근에 또 그 노란풍선도 어, 매출액이 30억밖에 안 나와서 관리 종목에 편입되는 그런 모습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돼야 되지 않느냐. 항상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또 뭐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들이 또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최근에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와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전에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을 재감염시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그럴 확률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위에서 약간의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해외도 그렇고 이번에 뭐 여러분들 축구 보시면은 축구장에 6만 명이 다 들어간 거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풍토표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 중에서 보게 되면은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이 참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이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채는 거의 없고 지금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좀 7%밖에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빚을 많이 갚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이 업체가 유상증자를 안 했어요. 조금 부담한 그런 모습이 좀 살짝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장은 뭐 하나투어가 되겠죠. 대장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투어가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가 가야 다른 종목도 또 따라가는 뭐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경제지표 일정이에요. 이번 주는 일단 29일 날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KS 실러의 주택가격 지수. 지금은 중요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주택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좀 조심조심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31일 날 개인 소비 지출 여기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월 1일 날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대략 한 50만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3.7%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3.5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그 부분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의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여전히 환율은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지금 계속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저는 2820선까지는 1차적인 여력이 있고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거나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지건 정말에서 정권이 전복이 되든 뭐 암살을 당하든 아니면 전쟁을 끝내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더 슈팅이 나오면서 3천 근처까지는 찍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3천을 찍어주기 위한 조건은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료가 필수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러시아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사우디하고 예멘의 모습도 심상치가 않고 얼마 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미사일도 오발 사건도 좀 있었고 또 대표적인 지정학적 국가인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위험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항상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전쟁 좀 하지 마라 이것들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지들이 전쟁 안 하니까 전쟁하죠. 니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봐라 이 새끼들. 그렇죠?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이번 주 한 주도 뭐 3월 달의 마지막 또 달이 되겠습니다. 또 1분기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